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아주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텨보기 하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 보면서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번 버텨보기라고 나름 설정을 하고 일주일간 버텨봤는데요. 좀이 쑤셔서 다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리듬을 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주도한 대로 게을러져 보기도 하고 부지런해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막 그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거에 내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에너지의 반응을 스스로 그냥 충분히 느끼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그 샘플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주일간 일부러 녹화를 안 했어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녹화를 제가 안 하고 있는 중에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봐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피드백도 좋은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쉬는 동안에도 굉장히 제가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댓글이 슬슬 올라오는 댓글이 그 컴백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요청도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들은 그런 그냥 일회성 잡담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고 나름 제 인생을 진액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하나하나 그 예술혼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함부로 콘텐츠를 막 찍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거나 영감이 떨어져서 안 찍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삭혀보는 것도 좋겠다.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삭혔다가 얘기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아껴가며 찍어 보려고요. 오늘 서론이 좀 또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본론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노예로 전락하는 4단계 징조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고 노예로 살면 안 된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뻔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모는 상황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아주 네 가지 그 징후가 강력하면서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내몰아가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들과 우리를 올가매는 강력한 사슬들이 4단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4단계 징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면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다가도 딱 just moment 하고 내가 딱 다시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알고 보면요,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게 이 우리의 에고라고 하는 이 아성이 주인을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딱 다 분실해 버렸어. 그러고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상황에 끄달리면서 사는 자율주행 모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제한해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교묘한 장치가 돼 있어요. 이건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니까 우리나라만 이제 놓고 보자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 이 우리나라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션이 있어. 그리고 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 가문을 부활시켜야 되고 민족 중흥을 시켜야 되는 역사적 사명들이 항상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몰리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거에 우리가 불쏘시개 역할로 많은 어떤 그 우리의 그 삶이 내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몰리는 것들도 경계할 겸 고유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경각심도 일으킬 겸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교묘한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 네 가지 장치들을 우리는 오늘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깨달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가끔가다가 댓글에 다른 걸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댓글 거시는 분인데 저는 가차없이 이렇게 차단 누르거든요. 왜 네 인생 네 세상 가서 놀아라 이거지. 그렇지만 이 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을 또 더 남겨주셔도 우리가 같이, 우리는 파티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예로 살지 않는가에 대한, 노예로 끌려가는 또 다른 교묘한 장치가, 다른 것들이 발견되는 분이 있으면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우리 파티원들을 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견을 내시는 것은 제가 환영합니다. 하지만 비방성으로 그냥 일방적인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짓거리고 하는 분들은 제가 가차없이 그냥 삭제 내지는 차단을 누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건 제가 언제든 환영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각각의 인생에 자기가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그 자기 열망이 있는데, 내몰리다 보니까 마음은 뻔해. 난 정말 주인으로 사는, 그래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하고 내몰려 있는,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는 그런 나를 노예로 딱 묶어놓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부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네 가지 징후로 다가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게 지금 제가 이면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뒷면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달콤한 제안을 먼저 해요. 달콤한 제안. 거부할 수 없도록 아주 솔깃하고 달콤한 제안으로 처음에 접근을 해와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 아쉬울 게 사실 없이 살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연이라 우리 자체가 완벽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뭔가의 도구로 종속될 아무런 우리는 그런 의무감이나 우리 스스로 존재의 이유나 이런 것들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 자체로 그냥 홀로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있어도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간 아무것도 찍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내 자신에게 내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권리가 있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거죠. 물론 밥을 굶거나 뭐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책임질 부분이고, 난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는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있어도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죠. 근데 항상 우리에게 노예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조짐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워낙에 그냥 아무것도 불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사실 아쉬울 게 없는 존재인 거죠. 자연이란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에고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AI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성은 뭔가가 이렇게 탁 그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인자가 이렇게 탁 오면 거기에 이렇게 눈이 탁 가요. 그래서 본성의 자연으로서 그냥 존재하지 않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또 에고의 본능이, 우리의 카르마라 그러죠. 우리의 이 인간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망, 욕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솔깃한 유혹 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이 오는 것까지는 좋아. 그래서 그 유혹을 이렇게 접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굉장히 안 좋은 것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솔깃하게 하는 유혹거리라고 하는 우리 욕망거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예요. 왜? 내 원자가 필요하다 이거지. 내 몸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유혹이 확 생기는 거예요. 뭐든 좋아요. 어떤 거든 그게 유혹이 오거든요. 그래서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에게 그냥 있어도 되는데 항상 변하고 있는 내 원자의 그 속성상 그것이 나도 모르게 끌린단 말이죠. 조그만하게는 뭐 음식 하나부터 시작해서 어디 누구를 만나고 싶거나 누구를 뭐 또는 뭔가를 하고 싶거나 하고 하는 그 수많은 나의 오욕칠정이라고 얘기되는 그 모든 것들이 문득 일어난단 말이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일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제한이 와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부터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벤트가 생기는데 그 어떤 사건, 어떤 뭔가가 일어날 때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상대들이 나에게 달콤하고 솔깃한 제안을 해오죠. 그러면 그 제안을 우리는 듣고서 아 이거 괜찮네 하는 이제 그게 땡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몸이 원하고 있고 내 상황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한테 필요한 게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첫 단계에서 솔깃해서 들어보게 되는 거죠. 혹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그게 솔깃할 때는 들어보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들어보게 되는 계기가 첫 단계인 거죠.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기 직전의 단계가 보면 나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내 욕구가 끌어올라올 때 그것이 탁 눈에 뜨이면 내가 그걸 원하게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래서 들어보고 솔깃하고 원하게 되는 과정이 첫 단계로 싹 다가와요. 여기까지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그 강력한 그 솔깃한 유혹이 부담 없다라고 탁 유혹을 해요.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러고 탁 이제 두 번째 단계죠. 큰 부담이 없다라고 다가와요. 왜? 첫 단계에는 부담이 없죠. 그걸 시작할 때부터 진입장벽이 높거나 하면 빨리 포기해버리니까 그렇게 그 나를 노예로 끌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담 없이 싹 다가와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게 뭐 별 부담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이걸 취할 수 있는 상태로 그것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끌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됐건 어느 직장이 됐건 어떤 일이 됐건 또는 내 취미생활이 됐건 음식이 됐건 그 무엇이 됐건 간에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접하는 과정까지가 아주 손쉽게 접해지면서 이거 좋네 하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더 끌려가면서 강력한 매력 3단계가 강력한 매력에 사로잡히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유혹, 강력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이제 이게 중독되기 시작할 정도로 확 빠져들어갈 정도로 내게 있어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강력한 매력과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과 유혹을 시키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까지가 내가 어떤 것들에 끌려서 또는 내가 내 욕구가 일어났을 때, 내 욕망이 일어났을 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게 강렬히 이끄는 것까지가 4단계까지가 쫙 징조예요. 징조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이 다음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원래는 내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전혀 나에게는 안중에도 없던 것이 어느 순간에 훅 들어와서 부담 없이 그걸 즐길 수 있는 상태로 접해보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매력과 유혹을 느끼면서 거기에 푹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강력한 이제 그 어떤 필요, 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건 내가 필요한 거야 라는 상황까지 딱 나를 내모는 과정까지 옵니다. 모든 과정이 제가 겪어보니까 나를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에 저같이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내몰려서 굉장히 내가 뭐하는 꼴이지 하고 굉장히 비굴해질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일할 때 정말 고구마 삶은 같이 답답하게 내 스타일이 아닌 것처럼 끌려다닐 때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하는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페이스를 읽고 어느 순간 내가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과정까지 가는 데를 보면 요 앞단계에 4가지 징후가 쫙 앞방에 없다면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앞방에 이런 것들이 쫙 앞에 깔아 있는 거야.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해보니까 좋네, 부담 없이. 그리고 점점 더 괜찮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딱 올가매는 과정까지 오는 것, 요까지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하라는 기로에 놓여요. 근데 이까지 가면 우리의 대부분의 자아가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거를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나는 이거를 무조건 잡아야 돼. 또는 이게 나에게 온 기회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더 이상 선택지가 없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집착하고 연연하게 되죠. 그때 자기를 팔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관계로 볼까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 없이 만나다가 조금 지나면요, 막 좋은 걸 해주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듯이 다가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다가 조금 지나면 서서히 그 사람이 나를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인식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딱 그 사람만 바라보도록 올가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예계로 이제 비유를 하면 연예인 정도 되면요, 왜 달리 스타라고 하겠어요? 자기 존재감 자체가 어릴 적부터 누구에게나 돋보이는 존재였어요. 적어도 TV에 나올 정도의 연예인이 되려 그러면 동네에서는 그래도 다 한 가닥 먹어주는 미모와 외모와 자기 끼와 뭐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든 돋보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스타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가 방송국을 들어와서 방송 프로그램을 하면서 연예계에 발을 묻히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자기 혼자 다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달콤함이 이렇게 막 주어진 것 같아서 자기가 부담 없이 나는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해 점점 빠져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야, 네가 더 좋아지려면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사람 관계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누구 라인이라고 라인을 타게 돼요. 선배가 있고 뭐 누구 라인을 또 어떤 감독 라인 뭐 해서 그 사람이 오는데 쉽게 되게 편하게 어느 순간 인연이 됐죠. 그래서 그래 뭐 하고 좋아서 만나서 서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사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의존감이 그 사람을 완전히 신봉하는 단계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 라인에 안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딱 그 자기 라인을 구축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라인에 한번 들어오면요, 뭐 때마다 또는 뭐 굉장히 알게 모르게 엄청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구속의 틀을 자기도 모르게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잘못 보이면 나 잘리면 나는 이제 없다 이거지. 이 라인에서 잘리면 안 된다 이거죠. 감독들 라인도 그렇고 연예인들끼리의 라인도 그렇고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 라인도 거기 틀에서 한번 벗어나면 난 죽으니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인식이 매니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딱 올가면서 요 틀에서 빠져나가면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는 절박함을 느끼는 단계까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빠져들죠. 그래서 어느새 내 잘난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위주로 맞추지 않으면 난 잘못되는 것이 어느새 꽉 붙어져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종속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보이면 그냥 한순간에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밉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 연예인뿐만 아니죠. 그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량들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그런 그 나름은 많이 배우고 나름은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 정치하면 잘하겠다 해서 자기 카리스마와 자기 그 소견이 분명한 사람도 정치판에만 가면 왜 거수기가 되고 왜 정말로 꼴보기 싫은 종자로 다 변하느냐 하면 그 패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아. 국회의원 되면 막 정말 국회의원뿐만 아니죠. 뭐 시의원이든 도원이든 뭐든 간에 정치판에 들어간 순간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서 정치하면 잘하겠다는데 가보면 자기 혼자서 잘나는 게 아니고 누구 소개해주고 뭐 이렇게 어영부영 그 라인을 타는 거죠. 근데 좀 지나면은 그 네 가지 미혹의 단계가 싹 접어들고 어느새 나는 이제 여기서 이걸 이루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그 최면에 빠지고 그 맛에 취해서 마치 마약 같은 거예요. 처음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쉽게 접했는데 아우 장난 아닌 거죠. 강력한 그게 확 느껴지고 그러다가 점점 거기에 이제 올가매이잖아요. 없으면 못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점점 중독돼 가는 과정이랑 같은 거예요. 노예가 돼 간다. 인간관계에 중독되고 종속되는 과정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인데 나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자연으로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에 꽂혀서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훅 와서 부담 없이 그걸 내가 즐기고 누리다 보니까 좋은 거야. 근데 강력한 매력이 점점 느껴지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상황으로 나를 딱 올가맨 그 단계까지 간 거죠. 그까지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좋아요. 거기까지만 딱 지키면 자기 경계의 선에서 자기가 딱 중심을 찾으면 중용이라는 게 비로소 딱 깨어나서 주인의 의식으로 딱 바라보면 그걸 즐기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치우쳐요. 노예로 전락을 왜 하냐 하면은 요 단계에서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서서히 타협점으로 넘어가는 그 선을 넘어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못될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가 이번에 안 되면 끝이야. 이 사람 놓치면 끝이야. 여기서 잘리면 끝이야. 내가 이거 지금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해서 잘못되는 공포가 자기를 짓눌러요. 그래서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나는 이제 이거 하면 내가 이제는 뭔가 안정 단계로 왔는데 이거 이제 잘해야 돼 하면서 서서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무게추가 기울어지면서 내 중심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좀 잘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곧 10,000명이에요. 이제 지금 9,796명. 이제 한 200명 남았으면 10,000명 될 때까지. 10,000명이 대단하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000명부터 해서 또 10만 명까지 또 열심히 하고 10만 명에서 100만까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중심을 탁 잃어버리고 제가 여기에 연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하나에 제가 막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제 어떤 표정이나 제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페이스에 제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저는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유튜브 하는 이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유튜브 하는 그 유일한 제 메시지, 유일하다기보다 제일 강력한 메시지가 자기 인생의 신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노예로 살지 않기, 주인으로 살기. 그걸 제가 주장하는 놈이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한테 끌려다니고 댓글에 연연하고 막 제가 막 페이스 잃고 막 그냥 그런다면 이 제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맛에 내 꼬라지대로 살아라. 이게 내 이 그 전체 아이덴티티인데 그걸 제가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버틴 거예요. 안 할 권리. 유튜브를 안 할 권리. 왜? 소중하지만 소중한 것이 내게 다는 아니다 이거죠. 내 인생의 전체 그것을 좌지우지할, 이거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으로 내가 거기에 끄달려 가야 될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보는 거죠, 또다시. 그래서 안 찍은 거예요. 일부러 한 일주일간 마음껏 나에게 더 휴식을 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어디가 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분은 저를 보시면 야 팔자 좋다 진짜 얼마나 벌어놓은 게 많고 말이야, 아쉬울 게 없으니까 저 인간 저러고 있지, 지가 아쉬울 게 많으면 당장에 굶어 죽으면 저러고 있을 수가 있냐. 사실 저 굶어 죽을 위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왜 방송하면서 맨날 그렇게 실없이 웃냐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웃는 것도 마음대로 못 웃어요? 아니 웃고 싶을 때 웃으라고 내가 방송하는 거지. 저는요, 제가 제 인생의 신조가 심각할 때나 뭐 이렇게 뭐 즐거울 때는 항상 웃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꼬라지대로 사는 거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 식대로 산다. 그런데 내가 웃고 싶은데 어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 그래 저런 것도 하는데 하는 마음을 느끼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뭐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그런다고 해서 쟤는 뭐 생계에 대해서 뭐 다 보장이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네가 당장에 먹을 거리 없고 당장에 아쉬워봐라 뭐라도 하게 되지.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저는 버티는 거예요. 왜? 내 존엄을 난 잃기 싫다 이거죠. 지금 뭐 이 보이는 이 지금 뒤로 보이는 오브제들, 이 책상 뭐 이런 모든 것들 뒤에 있는 거 싹 모든 것 다 좋아 보이시죠? 다 주워온 거예요. 다 주워온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오늘 밤 나와 함께 내 집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물어보죠. 주님, 이제 천국 가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오늘 밤 나와 함께 내 집에 있으리라.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보고 아파트 이런 데 버려진 가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기에 멀쩡해, 좋아 보여. 그럼 딱 오늘 밤 나와 함께 내 집에 있으리라. 그리고 들고 올라와서 버린 거니까. 그 주워다가 이렇게 꾸몄는데 이쁘잖아요. 아주 딱 맞게 꾸미잖아요. 이 의자부터 모든 것 다 버린 것들 주워다가 이쁘게 꾸미는 거죠. 누리는 사람이 자기한테 딱 맞게 누리면 그게 최고인 거죠. 그래서 뭐 약간 말이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제 그 이 쉴 권리, 방송하지 않을 권리, 그것은 제가 여기에 끄달리면서 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려 가면서까지도 내가 이거를 돈 벌려고 내가 막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또다시 잠시 내려놓고 또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자. 나를 멀리 내놓고 보자. 이 상황을 멀리 내놓고 보자. 이러면서 계속 저를 지켜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안 찍은 거예요. 쉬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쉬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하니까 또 재충전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 경우만 예를 들어도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막 거기에 연연해 하면서 막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라 이래라 저래라 할 때마다 거기에 신경 쓰면서 끄달려 다닌다면 이거 방송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제가 싫을 때는 가차없이 차단 누르고
그냥 이 사용자 숨김. 앞으로 제 유튜브에 댓글 못 달게 저는 그냥 아예 추방시켜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세상 가서 노세요. 나는 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놀 권리도 내가 없나? 유튜브는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하는 그 선언이잖아요. 이게 에너지만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누리는 권리가 있고 그걸 만들 그 세상을 창조할 권리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고. 끄달리면서 사느냐 그걸 창조하면서 사느냐는 자기 선택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게 절대적으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라고 딱 거기에 함몰되는 순간 어느새 노예로 탁 그 무게추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되면 안 된다. 저도 이번에 이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 인생을 걸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쏟고 제 그 혼을 예술가의 혼이라고 제 혼을 갈아넣고 있거든요. 한 콘텐츠 한 콘텐츠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제 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 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가 내 인생에 마치 절대적인 거냐 이거 잘못되면 안 돼라는 그 절박감 속에 내가 만약에 거기에 함몰되면 조금이라도 뭐 하면 그거 잘못될까 봐 막 그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말년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막 노심초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 페이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방송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안 해. 좀 쉴 거야. 여러분 보기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딱 스톱한 거죠. 딱 보자. 일주일간 더 쉬어보자. 일주일도 아니야. 내가 찍고 싶을 때까지 그냥 쉬어보자. 하고 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자. 좋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로 나중에 100만 명 정도 되면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림이 있죠. 간절히 원하죠. 하지만 너 이거 되려면 이래야 돼라는 교묘한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특정 사실은 어떤 그 주인이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나를 노예로 만든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청해서 노예가 돼 가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자청해서 노예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 상황을 내 스스로 그거를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아까 제가 연예인 예를 들었듯이 그렇게 잘난 연예인들이 그렇게 라인 한번 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노예화되기 시작해요. 명절 때마다 다 챙겨야 되고 기념일 다 챙기고 자기 가족보다 더 챙겨. 안 그러면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해요. 그 라인에서 이렇게 방출될까 봐. 그런 연예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제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했냐고. 그리고 연예인이 되면 스타로서 팬들하고의 그 관계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팬들이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면 거기에 막 끄달려 가지고 막 일희일비하고 그러잖아요. 우체국에서 등기가 와가지고 리얼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라인을 딱 하나 타고 나면 그 라인에서 자기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새 자기 고유의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라인에서 자기가 이렇게 방출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방출되고 나면 못 사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방송도 못 나가고 한번 밑보이면 그냥 연예인 생활 아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거에 연연하는 연예인들 많아요. 똑같죠. 모든 조직이 똑같아요. 어떤 직장을 가거나 뭐 그러면은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보여야 돼. 나중에는 그 직장 상사에 뭐 학교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사모님 뭐도 해드려야 되고 별의별 걸 다 시키죠. 왜? 내게 중요한 분이다 이거죠. 내게 중요한 분이야 이분은. 그래서 내게 중요한 분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나는 이 라인에서 아웃되면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거기에 연연했는지 자기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노예가 돼 있죠. 그 사람의 노예가 돼 있고 그 조직의 노예가 돼 있고 그 틀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고 보면 나를 교묘하게 무슨 마귀처럼 사탄이 돼가지고 나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선택한 거죠. 내 스스로 그런 달콤함이 좋았고, 내 스스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내 스스로 그렇게 가치를 부여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걸 다 빼줘도 될 만큼의, 나는 이런 걸 다 줘도 이게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내가 어느새 내가 딱 그렇게 내 자신을 노예로 내가 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나중에는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그 속박에 자기 스스로 빠져서, 이제 그때는 나는 너무 힘들어 하다가 결국 자살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이 이도 그렇게 그냥 노예로 그냥 살다가 처참하게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조언 드리고 싶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예가 아니다 해서 자유롭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내가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힘들고 어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지. 내가 원한 거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따져보면 여기 이제 4가지.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춰야 되죠. 두 번째는 거기에 속해 있으려면, 내가 좋아하고 강력히 나를 유혹했던 그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계속 내게 공급되려면 그 상대에게, 그 조직에게, 그 뭔가에게 나는 계속 잘해줘야 되는, 그래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참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자꾸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참자. 원하는 대로 해주자. 조금만 참으면 돼. 나 하나만 참으면 돼. 이러면서 원하는 대로 자꾸 해주려고 맞춰가는 거죠. 점점 비굴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비굴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이게. 하고 자기에게 막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노예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조심해야 돼. 내가 조심해야 돼. 근데 자기가 이걸 딱 생각해 보세요. 잃을 게 없는데 뭘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막 끄달리면서 막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때 그걸 다 느끼잖아요. 지금 이 4가지. 이렇게 달콤한지 않은 부담 없는 경험, 강력한 매력 쭉 해서 이렇게 자기를 끌어왔다가 마지막으로 탁 나를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올가매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기서는 못 빠져나오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딱 체념할 때,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잃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이걸 잃으면 큰일 날 것 같죠. 우리 인생에 이게 사라지면 정말로 이제는 큰일 날 것 같은 중요한 존재가 돼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제. 왜? 내 자신을 노예로 갖다 바칠 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느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인생에 다가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제일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아쉬울 게 없었는데,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는데, 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었다 이거죠. 이게 나한테 오기 전에는 나는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한 시절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제는 이거 없으면 나는 인생 전체가 나는 끝장난다고 생각할 만큼 이게 나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그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노예로 빠졌을 때 내가 노예임이 자각되거나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에 빠져나오고 싶다, 나 정말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그때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럴 게 없는데 뭘 두려워하냐고. 그 마음으로 딱 자신한테 메시지를 줘보는 거죠. 맞아. 내가 처음에 이걸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나에게 인생에 1도 나에게는 있는지도 몰라 가치를 안 두는 거였는데 어느새 내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 있네. 왜 이게 이만큼 소중한 존재가 돼 있지? 왜 여기에 내가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끄달리고 있지? 왜 내가 얘에게 이렇게 노예처럼 그냥 이렇게 비굴하게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그 상대, 그 어떤 그 일, 그 환경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약을 비유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중독되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에 가치를 안 뒀었죠. 근데 어느 날 처음 접할 때는 그냥 쉽게 부담 없이 접하니까 했는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단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4가지 단계가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간 거다. 이게 처음부터 소중한 건 아니었다 이거죠, 나한테. 처음부터는 여기는 1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왔다 이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내 자체가 완전한 거였는데 내 스스로 나는 원래부터 난 잘난 사람이었는데 내 스스로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여기 연연해 하고 있지? 하고 탁 차버리고 보면 그때 중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서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수일 후에 찾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먹거리를 네 밥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강물에 던져라. 물에 던지면 그러니까 미련 없이 던져버리면 수일 후에 찾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탁 쥐고 있던 거 내려놓음이라고 해요. 내려놓으면 수일 후에 다시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처럼 내가 비로소 여기에 대한 집착과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던 그 나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된 나의 함몰되어 있는 나의 가치를 탁 내려놓고 그걸 놔놓고 보니까 물 위에 던져놓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게 사실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꼈지? 하는 게 느껴진다. 왜? 물 위에 던져버렸다는 얘기는 이미 내 게 아니라고 던진 거죠. 던지고 나니까 수일 후에 다시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어디 간 게 아니라 내 거가 될 거면 결국은 내 게 되게 돼 있어요. 내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디 물건 사러 가면 장사꾼들이 그렇게 막 사람들 유혹하잖아요. 오늘 이거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늘 아니면 못 삽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하는 식으로 막 유혹을 해요. 장사꾼들이 굉장히 그 달콤한 강력한 상술이죠.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 이거. 지금 안 하면.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혹하죠. 근데 부자들은 그런데 혹하지 않아요. 그럼 내 거 아닌가 보네. 가자. 야, 내가 아쉽나 지가 아쉽나. 나 안 아쉬워. 난 그거 아니어도 살 거 많거든. 그리고 그냥 돌아서죠. 왜? 아쉬울 게 없다 이거죠. 그게 딱 중심이 잡힌 자기 자신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 안 사면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막 거기에 혹해가지고 당장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는 물건들은 잔뜩 나중에 사게 되는 거예요. 왜? 알고 보면 필요 없는 거였어. 근데 지금 안 사면 안 되니까 막 우리가 막 홈쇼핑 보고 있으면 지금 막 사야 돼. 전화해야 돼.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굉장히 뛰어난 언변으로 그냥 당장 지금 전화하세요. 매진 임박 이런 그냥 눌러야 돼.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 그거 없어도 방송 보기 전에 없어도 되고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거기 훅 빠지면 근데 그거를 그래 내 거 안 될 거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지금 아니면 아닌 거지 뭐 하고 그냥 하면요 다음에 더 좋은 게 또 언제든지 와 있어. 방송 보면요 항상 그런 거는 항상 나와. 이번에 못 사면 그 물건 아예 영영 아닌 것 같죠. 다음 시즌에 또 나와.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아니면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아니면 끝장이야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어도 다시 시작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이 사람 아니면 이거 내가 강물 던지면 다른 거 온다 이거지. 다른 거. 그런 자신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차 보내고 다음 차 타자. 우리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 막 이번 차 막 뜨리락 하고 왔는데 막 계단 뛰어내려올 때 막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잘못 뒹굴면
그거 탈라고 막 기회를 쓰고 와다다닥 뛰잖아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야, 그거 놓치면 뭐가 큰일 나는데 3분 후에 또 와. 지하철은 3분 후에 또 온다고. 근데 우리는 쭉쫙 와서 막 슬라이딩 하고 타야 돼 그걸.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 그냥. 그 3분 후에 오는 것도 못 기다려. 이거 놓치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거. 신호등 깜빡이면 뛰어야 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번 거 놓치면 죽는다 이거야. 근데 다음 3분 후에 오거든 지하철은. 신호등 또 3분 후 5분 후면 또 바뀌거든. 이번 버스 가고 나면 다음 버스 오거든. 근데 우리는 한 번 가고 나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생의 대박의 기운은 3번이나 오거든. 3번이 아니라 30번, 3000번, 3만 번도 오거든. 왜? 내가 마음 하나 돌이키면 얼마든지 기회는 오거든. 그런 기회들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거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의 상술이나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옥죄일 때 마치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잘못되고 이 조직에서 내가 방출되거나 뭔가 이 프로젝트가 잘못되거나 뭔가 이런 내가 추진하고 있는 또 심지어 이런 유튜브 방송 내가 이거 잘못되면 끝이다. 아니거든. 딴 게 있거든. 이거 잘못되면 다음 영상 찍으면 되거든.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여유가 생기고 배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코어가 딱 중심에 잡혀서 항상 자기 중심에서 그게 나오죠. 그게 중용의 도라는 거예요. 치우침 없이 음양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치우치고 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그 토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이 자기가 오롯이 깨어 있으면 이런 데 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 시선, 뭐 어떤 평판 다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의 빛이 오롯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상품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only one이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존감,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우리는 항상 잊어요. 아,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죠. 내 스스로 항상 완전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방출되거나 여기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이라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점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프로젝트 할 때 그렇게 많이 끌려다녀 봤어요. 정말로 제가 별의별 양아치들한테 끌려다니면서요, 정말 비굴하게 제가 분위기 맞춰주느라고 별의별 수모를 당하면서도 제가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끌려다닌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한심했던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저 자신조차 그렇게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쌓다 보니 잘못되면 그래 잘못되는 거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차피 내게 안 될 거라면 어떻게 하든 안 되는 거야. 전도서의 말처럼 네 식물을 그냥 물 위에 던져. 그럼 수일 후에 다시 찾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못 던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냥 그래 아니면 그뿐이지 하고 그냥 탁 던져버리면 그 매력은 어디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4가지, 저는 오늘 444로 계속 나가는데요. 여기 내가 왜 그래야 돼?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 상황 속에 끄달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비굴하게 강요당하고 할 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돼? 하고 딱 다시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하고 자신에게 반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여한 가치가 맞고 내가 짠 룰이 맞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분명히 이건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게 의무가 됐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2번째 질문. 그래서 빠져나오는 질문 4가지예요. 여기 잘못돼도 괜찮아. 다음이 있다 이거죠. 이거 잘못돼도 죽거나 무슨 뭐 인생이 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잘못돼도 괜찮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힘들다면 탁 식물을 물 위에 던지듯이 던질 필요가 있대. 그래 던졌어. 아 그래 나는 이거 기법 안 해.
하고 탁 내려놓는 거죠. 그러고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절대 없으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을 딱 내려놓고, 그래, 안 해도 돼, 아니어도 돼, 그리고 탁 내려놓고 모든 집착을, 여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보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온다는 거죠. 기회는. 세 번째 질문, 내게 될 거라면 서두를 필요 없다. 장사꾼들한테 속지 말자는 거죠. 이번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말에 속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내게 아닐 거라면 서두를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어차피 내게 될 거라면 굳이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는 거고. 네 번째, 마지막,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됐네. 같은 말들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고 내가 끄달리고 있는 노예에서 사슬을 벗어 던지는 그런 마음을 다시 중용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중심을 찾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 이 네 가지를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새 그게 가벼워져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부질없는 짓이었다.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거에 내가 이렇게 가치를 뒀구나. 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니 내가 그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안 그래도 그거 없어도 잘 사는 시절이 있었던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맞아, 내 자체가 이거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지. 그래도 이거 아니어도 행복할 때가 얼마든지 있고 나는 이거 아니어도 행복한 사람이야 하는 중심이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필요했던 거라면,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수일 후에 다시 찾아지게 돼 있어요.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라고 지혜의 왕이라고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지혜를 깨쳤다는 사람이 누릴 것 다 노려보고 그러고 적은 잠언서 같은 그런 인생의 지혜서거든요. 철학서예요. 전도서라고. 거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찾으리라. 그 말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식물을, 연연해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이 식물을 과감하게 강물 위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리고 어차피 내게 아니라면 그래, 서둘러 봐야 될 놈은 어차피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내게 될 거면 어차피 되게 돼 있어. 그리고 기회는 언제든지 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면 내가 어느새 노예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의 관계도 내가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거죠. 안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쓸개, 자존심 다 빼주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노예로 실컷 내가 우롱당했는데 안 됐을 때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딱 거부했어요. 디오게네스처럼. 황제가 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도 비키라, 햇빛 가린다. 비키라. 나는 원하는 게 햇빛 하나밖에 없다. 난 비타민 D가 필요하거든. 그거 한마디면 된다 이거죠.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난 네한테 바라는 게 없거든. 그러면요 관계가 굉장히 당당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 면접 볼 때나 프로젝트 할 때 내가 가진 고유의 내 아이디어, 내 콘텐츠가 있어서 갔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잡다한 게 막 끼어들어서 그 사람 뭐 좋아한다더라부터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더라부터 막 별의별 걸 신경을 쓰면서 자기 본연의 콘텐츠 코어에 대한 것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상대의 잡다한 부수적인 것들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끄달려 다니면서 계속 추가 요구되는 별의별 희한한 것들을 다 맞춰주고 있는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희한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원래부터 그거 없어도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나한테 크게 보였던 거지 그거 없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였거든 하고 이렇게 탁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게 없는데
잃을 게 없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거죠. 잘못돼 봐야 잃을 것도 없다. 그 옛날 유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더라. 그 총알택시 기사를 제일 무서워하고 노인을 무서워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다 살았다부터 막 가는 인생이다. 그런 것처럼 잃을 게 없다 이거지. 잃을 게 없을 때 제일 자신 있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뭐가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거 써놨더라고요. 유튜브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셀럽들이나 뭔가 갖춘 사람들, 대기업 다니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게 유튜브를 하면은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하라고도 안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유튜브를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일반 그런 아주 허접 쓰레기 아주 하층민들은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덤비는 거예요. 용감하게 덤비는 거죠. 뭐든지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코어가 드러나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자기 게 있는 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거침없다. 거침없이 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코어가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잃을 게 없다 이거죠. 여러분, 잃을 게 없어요. 원래부터 여러분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잃을 게 없는 완전한 존재예요. 뭘 더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뛴다고 이게 아니라고요. 원래부터 완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막 잃는다고 해서 사실은 잃을 게 하나도 없어. 내 자체 빛은 절대 어디 안 가는 거거든요. 자신의 코어, 자신이 가진 매력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발휘하는데 어느새 이거 좀 된다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고 연연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생겼다 이거지. 저도 구독자 10,000명이 생겼다 이러면은 잃을 게 막 걱정이 돼요. 구독자 다 잃을까 봐 다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을 게 없어. 그래봐야 잃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은 완전한 거야 하고 그냥 가진 건 초질관 자기색을 유지하면 누가 더 좋아 보이겠어요? 구독자들이 뭘 더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끌려다니는 저가 좋겠어요? 아니면 제 자신의 고유빛을 계속 내면서 내 꼬라지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롤모델 아닌가요?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 아닐까요? 그게 인생을 창조하는, 신으로서 자기 인생을 창조하는 멋진 창조의 비결을, 노하우를 보여드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추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이 제목은 여기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을 때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 강력한 쇠사슬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난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옥죄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거까지 거 하고 탁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원래부터 그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마약처럼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있는, 나를 이렇게 비굴하게 노예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쓸개고 가니고 다 빼주면서 내 인간이 정말 처참하게 나를 몰아가고 있는 이런 내 모습을 내가 볼 때 괴로웠는데, 아, 내가 이거 아니어도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하고 탁 이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감이 되시고 좋아요 누르시면서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고, 또 이걸 증폭시키기 위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파티를 맺어서 앞으로 힘있게 공유하면서 뭔가 공감대가 증가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공감과 공유, 좋아요, 구독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